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은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구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가해자, 그 가해 차량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과실로서 교통사고를 야기를 했지만 고의로서 그러한 사실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과실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과실범과 이러한 사실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했다는 고의범이 결합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과 이제 고의가 이제 결합된 것이고, 이러한 뺑소니가 인정이 되는 경우, 물론 이 뺑소니 당시에 당해 운전자의 과거에 동일 유사 전력이라든가 당시에 구체적인 뺑소니에 도주를 하게 된 경위라든가 그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상이 아니거나 등등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뺑소니가 성립이 됐을 때는, 인정이 됐을 때는 일단 형사처벌은 벌금형 500만 원 정도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500만 원 정도이거나 전후이거나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리고 행정적인 것은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4년. 그래서 4년 후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당해 운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를 100명 선임하는 것보다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뺑소니가 성립이 되더라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판단을 해서, 이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구체적인 경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이거를 굳이 재판에 넘길 필요는 없겠다라고 하는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하는 거를.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거를 검사가 결정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면 혐의 없음 처분과는 달리 혐의는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뺑소니는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민사적으로 이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제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험사를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경우는 뺑소니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자기 부담금, 면책금을 이제 지급해서 보험 처리를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문제는 기소가 유예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갈 일이 없는 거죠. 법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형사처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형사처벌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버리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4년 후에 면허를 따라 이것인데,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버리면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효하는데 취소는 됩니다. 그런데 면허 취소 4년에 대해서는 이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말소 조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거죠. 4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법적 효과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무혐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결과적으로 주체가 이제 판단할 것이고, 무혐의가 되는 것은 이제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핵심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구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에 대해서 그것은 이제 그 전제가 피해자가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를 했음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피해자에 대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특가법에서 요구되어지는 구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었을 때, 그 경미한 부상 이러한 경우,
그리고 구조치 등을 결과적으로 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그런 경우는 이 특가법상의 도주치사항에 대한 범죄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당연히 무혐의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라고 하는 과실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러한 사실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을 한다거나 구조조치를 하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운전자가 내가 교통사고 난 것 자체를 이제 몰랐다,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죠. 인정이 나는 사고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이 범죄 구성 요건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인식을 못했다면 당연히 범죄 구성 요건이 이제 불성립이 돼서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문제와 기소의 처벌을 받은 경우, 그리고 무혐의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 개별 사건에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1심인데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기초로 해가지고 언론 보도 사례의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쟁점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행인치고 뺑소니 60대 무죄 법원 도주 이유 없어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실관계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승합차를 몰던 중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결론은 무죄 선고입니다. 일단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윤성은 판사는 1심입니다. 1심 판결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사실관계는 검사는 적어도 이 운전자에 대해서 특가법상의 도주치상, 대인뺑소니, 인적피해 사고 야기 후에 도주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재판에 넘겼습니다. 왜?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것이 아니고 기소유예 한 것이 아니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운전기사 67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임현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B씨 48세 오른팔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검사는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던 중에 그 인적 피해, 이제 차 대 차 사고가 아니라 차 대 사람 사고죠. 차 대 사람 사고입니다.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그 행인의 오른팔을 충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놓고 왜 그 구호조차 하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했느냐, 특가법 위반해서 이제 재판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여기까지가 교통사고죠.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겁니다. 운전을 하다가 인적피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 상해를 야기했다는 얘기죠. 과실로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그래서 특가법 위반 뺑소니다 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사의 최종적인 기소를 하기 전 단계까지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검찰에서 혐의 인정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형사 피고인, 그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신분이고 이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죠.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사실을 몰랐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도주를 했겠느냐.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갔다라는 거죠.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자도 사고 발생했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동승자도 사고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스치듯이 충격을 했고, 그리고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서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행인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차 내에는
자동차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이렇게 실려 있어서 자동차 운행 중에는 그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모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이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중대법규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사고가 났을 때 인적 피해에 대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만 처리하면 될 건데, 운전자 나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굳이 도주를 하느냐라는 거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뭐 중상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부상 사실을 인식하기가 당연히 쉬울 건데, 피해자가 경미하고 이런 것을 고려하면 발생 사실,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무죄 이유를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출동을 하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뺑소니인데, 알고도 도주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거죠. 윤판사 법원에서는 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뺑소니의 범죄 구성 요건 중에서 인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아까와 같은 이유로 인식하지 못했다,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1심이기 때문에 또 모르죠. 이제 검찰에서 또 항소하면 또 2심 가는 것이고, 또 뭐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1심에서는 인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서 이 구성 요건 중에서 그 교통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1심 판결, 무죄 판결을 하는 사례를 언론 보도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